애를 키우기 위해서 벨기에에서 정자 기증을 받으셔가 최근에 좀 출산을 마치셨어요. 끙아가 마려워서 기다리다가 끙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합의해버리면 1심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거 항소심에서는 또 안 돼요. 왜냐면 어떤 결혼의 형태라는 게 반드시 또 일의적으로 하나로만 규정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사건 개요나 핵심 쟁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또 그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걸 좀 중심으로 좀 쟁점을 요약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동성연애 하시던 그 여성분들이 계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신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니까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또 애를 키우기 위해서 벨기에에서 정자 기증을 받으셔가 최근에 좀 출산을 마치셨어요.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분들을 이 커플을 이제 욕하는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삐처리해주세요. 와 토 나온다. 또 페미 아줌마들 소름 돋는다, 기괴하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들을 이제 댓글이나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썼나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형법상 이제 모욕으로 이분들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벌금형으로 이제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었는데 이분들이 선처를 해주셔가지고 합의가 돼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더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인터넷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죄에 관련해서 또 어떤 이런 성소수자 분들, 다양성을 가지신 이분들의 권리 보호가 어디까지 되면 좋을까, 이런 거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악플 사건에서 흔히 모욕죄랑 명예훼손죄가 많이 언급되잖아요. 네. 이 둘의 차이점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모욕죄에는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판단이 보통 많아요. 이 사람의 어떤 그 명예나 인격을 보유하는 죄명이잖아요. 모욕죄나 명예에서는 사람의 인격적인 평가, 명예, 신용, 이런 부분을 보호를 하기 위한 처벌법규인데, 모욕은 이제 추상적인 가치 판단을 이루는 거, 그냥 싸잡아서 욕하는 거, 가령 듣보잡이다, 망할 년이다, 쉽게 얘기하면 욕을 하는 것은 다 모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사건에서도 기괴하다, 소름 돋는다, 토 나올 것 같다, 여기서 살지 마라, 혐오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마구 한다라는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비하하고 폄훼하는 표현으로 인격적인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모욕이라고 한다면, 에서는 그것보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게 가장 기본이어서 팩트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망할 년인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망할 년인지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신도림역에서 언제 한번 그 사람들 많은 데에서 응가를 놓았다, 그래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신도림역에서 응가를 놓은 적이 없는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 되겠죠. 혹은 정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과거에 인터넷 보시면 똥 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하철역에서 술 취해가지고 끙아가 마려워서 기다리다가 끙아 그 사진이 찍혔어. 그 사실이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알아, 혹은 네티즌들이 알아. 이 부분을 뉴스 기사에서 소개된 똥 싸는 남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그거는 사실일지라도 내가 똥 싸는 사실은 감추고 싶은 내용이잖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언급,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명예나 인격이나 신용에 영향을 줄 만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표현의 유무로 따지시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소 기각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공소기각, 이게 이제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소가 기각되었다라는 뜻인데, 공소라는 것은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공소 제기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소는 재판에 회부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예요. 수사기관의 의사표시로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쳐가지고 이 피의자잖아요. 피의자는 범죄에 혐의가 있다라고 의심되어지는 자를 피의자라고 해요. 이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는 의심 단계예요. 그래서 피의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의심이 떠났어. 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유죄를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피의자 신분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돼가지고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사재판, 법원에 넘긴다라는 게 공소 제기이고, 근데 공소 기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소 기각이라는 것은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 제기가 실체상 이유가 없다, 이 공소는 됐으면 안 될 공소 제기였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피고인이 돌연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 피고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동명이인을 잘못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공소 제기를 짧게 얘기하면 또 기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공소권 없음 결정을 검찰에서 먼저 하기도 하는데, 이게 재판 단계에서 밝혀질 경우에는 공소 기각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왜 공소 기각이 나왔냐? 모욕죄는 친고죄거든요. 친고죄는 피해자,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만이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고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 의뢰를 하고 처벌을 시켜달라는 의사표시거든요. 형사상 의사표시인데, 모욕죄는 그러니까 아무나 처벌을 시켜달라고 할 수 없고 오로지 피해자만이 해달라고 해야지 수사기관도 비로소 수사를 할 수 있다. 함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혹은 사자 명예훼손죄 또 대표적인 모욕죄예요. 근데 대부분의 범죄는 그냥 수사기관이 다른 제3자의 신고가 있어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욕죄는 자기가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할 수 있는데, 이게 친고죄는 뭐냐, 내가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피의자, 즉 피고인 내지 피의자, 즉 가해자랑 합의가 돼버렸을 경우에는 이 공소권 유지에 이게 소추요건이라고 하는데, 형사상 소추요건이 결격돼 버립니다. 합의가 돼버리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로 폭행, 때리는 거, 반의사불벌죄예요. 어쨌든 친고죄나 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랑 합의해버리면은 형사재판부가 판결을 못해요. 어떤 판결만 할 수 있냐? 이 공소는 잘못된 공소가 나중에 만들어져 버렸다. 어떤 요건? 피해자랑 합의했다라는 요건.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수사 단계에서도 원래 공소 제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공소 제기를 했더라도 아직 종국 판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합의해버리면 1심 판결 이전에, 근데 이거 항소심에서는 또 안 돼요. 1심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해버리면은 공소 기각을 해서 실체 판단을 안 하고, 이거는 부적법한 공소 제기, 애초에 심판 자체를 안 하겠다, 물리쳐버리는 형식 판결이라고 해요. 공소 기각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뭐 거창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일단 뭐 상당히 개별적인 개성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회가 좀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결혼의 형태라는 게 반드시 또 일의적으로 하나로만 규정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서로 그분들이 뭔가 그런 걸 장려하진 않을 거잖아요. 여자분들끼리 결혼하세요, 남자들끼리 결혼하세요, 남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 본인들의 뜻이, 우리 둘이 뭐 제도권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결혼한 배우자로서 위치에 올라서고 싶고, 그런 욕심이 당연히 없겠어요. 손가락질만 받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를 이제 출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부된 각자의 사이에서 아이도 충분히 자기들 슬하에 법률상 친자로 또 등록을 하고 싶었겠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여자와 여자 간을 배우자 사이를 인정을 못 해주고 있고, 사실혼으로서도 인정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 B와 B가 이제 결혼을 미국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부부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으로만 보면은 그 뭡니까, 한부모 가정인 것이죠. 그냥 미혼모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그 굉장히 이제 난폭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죠. 이게 서글퍼죠. 그래서 미혼모의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법의 보호를 일부는 받을 거예요. 한부모 보호에 관한 뭐 특별법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조금 싶은 말은 그거여서, 약간 너무 원색적으로 또 왜 모욕죄로 기소가 됐겠어. 웬만하면 사실 너무하다. 사실 우리가 그 댓글 쓸 시간에 본인이 더 즐거운 거, 마당에서 나가 놀고 바둑이랑 놀고 딱지도 치고 가재도 잡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 욕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우리 선생님한테 문 두드려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하세요, 여자끼리 결혼하세요 할 게 아니면 그냥 냅두는 게 어떻게 했는가. 왜 나도 내 인생 뭐 간섭받고 싶지 않을 텐데 왜 본인 간섭받기 싫어하시면서 남을 간섭할 필요가 없이 그냥 냅둬요. 그냥 그분들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인권의식, 권리의식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옛날 같으면 사실 이게 제가 왜 이 주제를 우리 정은주 실장님이랑 왜 하자라고 했냐면, 이 표현이 모욕죄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토 나온다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을 적시한 사람 입장에서 그건 내가 그냥 내 주관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토 나온다, 내가 토 나올 것 같으니까 나는 토 나온다라고 자기의 의견이나 감정을 얘기한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이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사회적인 명예에 대한 혹은 인격에 대한 평가일 것이냐,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금 많이 모호해요. 생긴 게 되게 토 나오게 생겼다. 이건 모욕이에요. 생긴 게 토 나오게 생겼다. 이건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신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와 존나 토 나온다.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태는 약간 역겹게 느껴진다. 그런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가 또 돼야죠. 그래서 사실 과거 한 5년 10년 전이라면은 저는 이거는 그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그래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봐가지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수 있는 표현이다. 근데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남겼다가 이제는 아시겠지만 좀 많이 달라. 인권의식이랄지 뭐 피해자 중심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표현도 옛날 같으면은 막 그냥 벽에 똥칠하듯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 나온다라는 표현도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해요.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네. 저 하나만 더 영화 이야기 하나만 하려고 곁들여갖고